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저희가 PLC 플로우 차트 완전 정리 세 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직렬 처리 조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병렬 처리 조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일단 직렬 처리 조건과 병렬 처리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병렬 조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직렬 조건과 병렬 조건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직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 때 각 단계별로, 즉 우리가 순차적으로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렬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시작 조건이 되었을 때 1단계를 수행하게 되고요. 1단계가 지났을 때 2단계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벽하게 수행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즉 1단계에서 3단계 혹은 시작에서 2단계로 건너뛰는 것이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직렬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PB0를 ON 했을 때, PB0라고 하는 것을 눌렀을 때 PL1이 ON 된다. 그러면은 PB0라고 하는 것을 ON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PL1이라고 하는 것이 켜진다라고 하는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버튼을 또 눌렀을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병렬 조건입니다. 병렬 조건에서는 시작 다음에 1단계가 있고요. 이 1단계 다음에 2단계가 이렇게 병렬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 1단계가 되었죠. 1단계에서는 어떤 공통적인 동작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작 버튼을 누르고 1단계를 했을 때 WL이 ON된다. WL이라고 하는 램프가 점등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로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직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AND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렬 조건은 우리가 OR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WL이 점등됐을 때 여기서 만약에 PB1을 눌렀을 때는 어떤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혹시 여기에서 만약에 PB2를 눌렀을 때는 어떤 동작이 돼야 되는지, 혹시 여기서 PB3를 눌렀을 때는 어떤 동작이 돼야 되는지를 각각 구성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있는 AND 조건과 이쪽에 보이는 병렬, OR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개가 완전히 좀 다른 형태의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PB1을 눌렀을 때 여기 PL1이 점등된다. 혹은 여기서 PL2가 점등된다. 혹은 PL3가 점등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 놓을 수도 있겠죠. 잘 보세요. 시작되고 그 다음에 WL이 일단 점등되고요. PB1을 누르면 PL1, PB2를 눌렀을 때는 PL2, PB3를 누르게 되면은 PL3.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논란이 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최근에 있냐면은, 만약에 이것을 두 번 눌렀을 때, 이렇게 카운팅 기능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 눌렀을 때 각각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PB1을 한 번 눌렀다가 한 번 카운터 값을 입력받은 상태에서 PB2를 두 번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플로우 차트에서 완벽하게 다른 기타 조건에 대해서 동작 설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플로우 차트를 읽는데 좀 이상의 여지가 있게 된다면 시험 중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이 만약에 우리가 전국에 50곳이라고 하게 되면은 50개의 장소라고 하게 되면은 50곳에서 조금씩 그 날 따라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형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곳의 시험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요구를 했는데 B라는 곳의 시험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요구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그날 그
시험장의 감독관이 지시한 형태가 바로 그날의 정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만약에 동작 구성상 발견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감독관에게 반드시 질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직렬 조건 예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에 알아두어야 되는 것은 직렬 조건 예시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타이머 플로우가 있어요. 타이머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직렬 조건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카운터 플로우입니다. 카운터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카운팅, 횟수를 세면서 동작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왼쪽에 이제 타이머 플로우를 한번 볼까요? 시작 버튼을 누르고 PLA와 PLE가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램프가 일단 점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1세크 후, 즉 1초 후에 어떤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yes 조건이고요. 만약에 no, 1초가 안 됐다면은 다시 이렇게 흐름선은 반대로 이제 이어지겠죠. 즉 1초가 된다면 그러면은 PLA와 PLE는 소등된다. 아까 이제 점등이 된 것이 꺼지게 되는 거고요. 대신 이 순간 PLB와 그 다음에 D가 점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초가 지난 상태에서 PLC가 점등이 되면서 PLB와 PLD는 소등이 되죠. 아까 이제 켜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1초가 지났을 때 PLC도 소등이 된다라고 하는 전체 타이머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65회 전기 기능장에 출제가 됐던 한 부분을 제가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동작을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타임 차트로 그리게 된다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처음에 PLA와 PLE가 점등된다. 여기 A, B, C, D 그리고 E까지 있게 된다면은 처음에 점등되는 것은 PLA와 E죠. A와 그 다음에 E가 점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 때 1초가 지난 다음에는 PLA와 E가 꺼지고요. 여기가 1초가 되겠죠. 꺼지고 B와 D가 점등이 됩니다. 꺼지면서 B와 D가 점등이 되고요. 그쵸? 이렇게 B와 D가 점등이 되고서 또 1초 후에 즉 1초가 똑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PLC가 점등이 되게 되죠. PLC가 점등이 되면서 그 다음에 B와 D는 소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초 후에는 PLC도 소등이 되는 것. 자, 이 동작을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임 차트만 보게 되면은 뭐야 이거 너무 간단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플로우 차트로 놓게 되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카운터 플로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플로우에서는 시작을 하게 되니까 PL1부터 5까지 이렇게 물결 표시라고 하는 것은 1부터 5까지라고 하는 뜻이죠. 오프, 그러니까 램프 5개가 모두 다 꺼져 있다. PB7을 누르게 되면 그럼 PL1에서부터 5가 순차 점등하게 된다. 1초 간격으로 반복해서 순차적으로 점등을 하게 되고요. PB7을 또 한 번 누르니까 여기서는 이제 1회 눌렀을 때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2회째 눌렀을 때 그 다음에 PL1과 5가 순차 점등되는데 이번에는 2초 간격으로 순차 점등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B7이 또 눌렀을 때 여기서는 이제 3회가 눌렸을 때 이야기가 되겠죠. 3회가 눌렸을 때는 PL1부터 5가 순차 점등하는데 3초 간격으로 반복 동작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동작으로 구성할 수가 있죠. 처음에 램프가 입력하는 조건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PB7 있는 거고요. 한 번 눌렀을 때 특정 플로우대로 PL1, 2, 3, 4, 5가 어떤 1초 간격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동작을 하게 되고 자, 또 두 번째 눌렀을 때는 또 이때는 역시 이것이 2초 동안 동작이 되고 자, 또 한 번 세 번째 눌렀을 때는 이것이 이제 3초 동안 동작되게 되는 이러한 우리가 타임 차트의 구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플로우 차트를 볼 때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임 차트로 잠깐 시험지의 빈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리셔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이해가 조금 더 빠를 수도, 혹은 프로그램을 짜는데 조금 더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카운터 플로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65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여기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PL15가 순차 점등하는데 1초 간격으로 동작하게 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하나씩 켜지면서, 그러니까 원 켜진 상태에서 또 2가 켜지는 건지, 원이 꺼지면서 2가 켜지는 건지, 조금 이 설명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역시 시험장에서 공개적인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독관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것은요, 직렬 처리 조건입니다. 직렬 처리 조건은 이렇게 수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병렬 조건, 수평형 플로우 차트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렬 처리 조건에서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타이머 플로우, 하나는 카운터 플로우. 이 2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은 아무리 복잡한 회로라고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